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조합 부분 공부를 오늘 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 공부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아직 감이 안 잡혀요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실 그런 시기가 좀 오기는 하는데,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감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제 뭐 친구들한테서 또는 선배들한테서 확률 통계는 미적분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쉬워, 가벼워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감이 안 잡혀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수능 앞두고 여름에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쌤이 좀 슬프기는 한데 좀 미리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수학 원투, 미적분, 기하 벡터 이런 부분이랑 확률 통계가 좀 다른 점이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산 과정도 명확하고 일단 그래프가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힘들다, 감이 안 잡힌다라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데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그런 단서가 있질 않아. 우리가 우리 머리에 있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처음부터 구조를 짜서 계산식을 세워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신들이 저한테 이제 뭐 감이 안 잡혀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서 수업을 할 때는 다 그때그때 알아듣겠는데 문제를 막상 앞에 마주하면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확률 통계가 쉽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확률 통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벼운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처음에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내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 풀 때 보면 항상 구조화 시킬 거예요. 논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쌤이 덧셈을 할 거고 곱셈을 할 거고 구조화 시키는 얘기들을 계속 할 거거든. 그것들을 당신들이 좀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 푸는 걸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능동적으로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와주면 좀 감이 안 잡혀요 라는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고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일정 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무작정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논리 구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 지금 배우게 될 확률 통계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랬던 적은 없었어. 그래서 보통 준킬러, 특히 오늘 배우게 될 중복조합이라는 단어는 17번, 18번 또는 27번 정도로 종종 출제가 됐었거든.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서 오늘 좀 긴장감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중복조합 얘기를 할 건데, 자, 중복조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순열을 배웠고, 그리고 조합 얘기를 했어요. 순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쌤은 오늘 그냥 순열과 중복순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자 뽑아서 나열할 것인지 그냥 뽑기만 할 것인지 차이야. 근데 오늘 얘기할 중복 얘기는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와 똑같거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순열은 자 A, B, C, D, E 예를 들어서 쌤이 5개가 있었다고 보자. 5개 중에서 뭐 알게를 뽑아낼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순열에서 얘기했던 건 얘네들이 다 하나씩밖에 없었어. 다 하나씩밖에 없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 뭐 3개를 뽑아낼게요. 4개를 뽑아낼게요. 그런 식으로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다면 중복 순열을 얘기할 땐 쌤이 좀 요렇게 얘기했어. 바구니 안에 똑같은 A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어. 자, B라는 바구니 안에 똑같은 B들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바구니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아니라
N 종류의 바구니에서, 그러니까 A 하나는 각각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 B 하나도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야. 그 중에서 N 종류에서 알게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낸다는 걸 중복순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열만 하지 않을 뿐이고 그냥 조합이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없었던 거야. 하나씩밖에 없었던 것 중에서 알게를 뽑아냈다면 중복조합, 이번에 얘기할 중복조합은 하나하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냥 N 종류가 있는 것 중에서 A를 2개 뽑아도 되고 B는 1개 뽑아도 돼. 안 뽑아도 돼. C를 3개 뽑아도 되고 이렇게 결국 알게를 뽑아낼 건데, 자, N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뽑겠다는 걸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할 거래요. 쌤이 한번 교재에 있는 정의를 한번 적어와 봤어요. 정확한 뜻이 뭔지 한번 보자. 서로 다른 n개의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정의되어 있네. 보기 좋게 한번 써봤어 한번.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선택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얘들아, 과일 가게를 갔는데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가 있진 않잖아. 그치? 바구니 안에 사과가 엄청 많이 있었을 거야. 배도 여러 개 있었겠지? 귤도 여러 개 있었겠지. 그 중에서 내가 10개를 살 거래. 그랬을 때 말하는 게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알게의 개체를 뽑아낸다는 거. 그러니까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사과 몇 개, 배 몇 개, 귤 몇 개를 가지고 토탈 10개를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과를 10개 뽑고 배를 1개 뽑고 귤을 1개 뽑아. 몰빵도 가능하다는 거. 몰빵도. 얘들아, 사과만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몰빵을 해서 1개도 0개를 뽑는 것도 포함하는 개수를 셀 때 중복조합을 센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실게요. 자, 그럼 기호로도 한번 연습해보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 그냥 순열은 P, permutation에서 따온 P를 썼었어. 그치? 그리고 조합은 combination C를 썼었고, 그리고 중복 순열에서는 파이를 썼었지. 자, 중복 조합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래요. NHR.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낼게요 라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래. 자, 이거 계산은, 자,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친구들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 계산 외우고 있을 것 같아. n 플러스 r, 2를 더한 거에서 1을 뺀 다음에, 자,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알게, 요렇게 얘기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이 기호를 계산으로 바꾸는 걸 당신들이 다들 외우고는 있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편안한 과정은 아니었거든. 그거 사실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요 계산 과정을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쌤이 한 번은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했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했던 얘기 보자. 사과, 배, 귤을 가지고 10개를 만들 거래. 그러면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아낼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쌤이 지금 써준 대로 하면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란 얘기야? 3과 10을 더해 13에서 1을 빼서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해달래.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제 과일 가게에 갔단 말이야. 10개의 과일을 사야지 생각은 했는데 아직 뭐를 몇 개 살지를 결정은 안 하고 갔어. 그래서 빈 과일을 이렇게 표현해보자. 쌤이 10개 한번 표현해볼게요. 5개, 6개, 7, 8, 9, 10. 자, 10개의 빈 과일을 표현을 했어. 자, 이 중에 어디까지 사과로 칠할지, 어디까지 배로 칠할지 이제 결정을 해보려고 과일 10개에다가 자, 칸막이 2개를 이렇게 쳐볼게.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과일 가게 갔는데 사과를 먼저 집을지 귤을 먼저 집을지 순서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개수에만 초점을 맞출 거야.
10개 중에서 내가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제일 처음 것부터 얘는 사과를 사야지, 얘는 배 2개를 사야지, 귤 5개를 사야지 이렇게 세보기로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칸막이를 요렇게 치면 무슨 말이 될까? 첫 번째 그룹 사과를 3개 사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없네. 배는 안 사. 그리고 귤을 7개 사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 경우의 수를 세겠다는 건 비어있는 10개의 과일과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자, 봐봐. 10개에다가 칸막이가 2개가 있어. 그쵸? 12개 중에서 2개의 칸막이 자리를 고를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릇 10개에 칸막이 2개 중에서 과일의 자리를 고를게요 라고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3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는 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얘들아, 이 10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10개는 과일수, 뽑으려는 과일수에서 나왔고, 얘들아, 칸막이는 왜 2개만 나왔을까? 우리가 그룹을 3개로 나누려면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룹을 4개로 나누려면 칸막이는 3개 있으면 되잖아. 그치? 나누려는 그룹 수보다 칸막이는 하나 부족하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2가 3에서 1을 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실은 쌤이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요거 계산 못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문제를 보고 이게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고 찾아낼 수만 있으면 사실 계산들은 다 잘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육청에서 2011년 요 정도면 중복조합이 나온 지 꽤 초반 문제거든. 초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 보자. 초반이라 그런지 되게 나이브하게 보여줬어. 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자, 3종류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요. 얘들아, 정말 문제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지 않니? 3종류의 공에서 4개의 공을 찾아내달래. 그리고 봐봐. 각 종류의 공은 4개 이상씩 있고, 얘들아, 축구공 엄청 넉넉하게 있단 얘기야. 배구공도 넉넉하게 있대. 넉넉하게 있으니까 나는 마음껏 뽑아도 되는 거지. 그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축구공과 농구공과 배구공을 합쳐서 몇 개 뽑을게요? 4개 뽑을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3종류에서 몇 개를 뽑아내겠구나. 4개를 뽑아내는데 중복 허용하니까 H를 사용해야지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연습 같이 해보자 쌤이랑. 3과 4를 더하면 7이니까 거기서 1을 빼서 6시 4 또는 6시 2라고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 결과는 얼마겠구나? 15겠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별거 없죠. 할만하죠. 자, 그럼 그 다음 얘기. 이번에는 2013년에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 조금 어려워졌어. 방금 문제보다.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주스가 4병 있고,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그리고 같은 종류의 우유 1병. 자, 한 병을 같은 종류로 하긴 좀 그렇다. 그치? 우유 1병을, 자, 3명에게. 어머나, 우유 1병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자, 같은 종류의 우유를, 주스를, 생수를, 우유를 나누어 줄 거래. 얘들아,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 좀 하고 넘어갈게. 주스를 주고, 그리고 이어서 생수를 나눠 주고, 그리고 이어서 우유를 나눠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주스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세고, 그리고 생수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세고, 그리고 우유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세야 돼. 얘들아, 그리고 잇따라로 연결되는 과정은 곱셈으로 처리하자,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자 라고 했었어. 그러면 쌤은 주스를 나눠주고 생수를 나눠주고 우유를 나눠주는 각각의 방법만 세면 되겠네? 자, 얘기해 볼게. 방금 전처럼, 방금 전 문제 잠깐만 갔다 와볼까? 자, 이렇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도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나누어주는 경우에도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세 명을 A, B, C라고 이름 붙여보자. A, B, C라고 이름 붙이면 주스 4병을 나누어주는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자, A가 몇 병 받고 B가 몇 병 받고 C가 몇 병을 받아서 그게 합쳐서 4병이 되면 돼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세 종류에서 4개 뽑아내기. 나누어 준다는 개념은 지금 주스의 입장에서 봐봐. 주스의 입장. 내가 갈 곳을 A한테 갈지 B한테 갈지 C한테 갈지를 선택하는 입장과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나누어 줄 때도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단서 조항도 있어. 한 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 그 얘기는 몰빵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빵빵. 중복조합 쓰기 딱 좋네. 그치? 3H4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생수는 A가 받은 생수, B가 받은 생수, C가 받은 생수를 다 더해서 몇 병이 되어야 하므로 2병이 되어야 하므로 이번에도 중복조합으로 3H2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마지막 우유도 얘기해보자. 우유는 합쳐서 한 병이 되면 되니까 3명이 합쳐서 하나 만들면 돼요. 요 각각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곱셈으로 처리하겠다고. 자, 계산해보자. 3과 4를 더해서 7, 거기서 1 빼면 6C4 또는 6C2라고 계산할 수 있을 테고 자, 요 놈은 더하면 5니까 4C2 계산하시면 되고 3H1은 더하면 4인데 다시 1을 빼면 3이 되니까 3C1이 되시겠네. 그 결과 각각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다. 이해되시니?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좀 할만하시죠? 그래도 자, 마지막 2011년 10월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 23번이었어요. 이제 좀 번호가 뒤로 가지. 조금씩 번호가 뒤로 가고 있지. 자, 세수 2, 3,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선택하고 얘들아 여기까지 중복조합인 걸 문제가 말해주고 있다. 그치? 세 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선택할 거래. 그러면 2를 몇 개 뽑고 3을 몇 개 뽑고 5를 몇 개 뽑아서 5개를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식을 만들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5개의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 중에서 9의 배수가 아닌 것을 구해달래요. 자, 9의 배수가 아닌 것을 제한 조건이 걸렸어요. 만약에 이 제한 조건이 없었으면 개수 세는 거 쉬워요. 그냥 세 종류에서 5개 만들기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한 조건이 걸렸어. 9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대. 9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얘들아 이 3을 몇 개 뽑으면 안 돼? 2개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2개 이상 뽑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3을 1개 이하로 뽑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1개 이하. 1개 이하란 얘기는 둘 중 하나 아닐까? 0개 뽑거나 1개 뽑거나 둘 중 하나로 나눠서 얘들아 내가 케이스 분류했잖아. 그치? 3을 0개 뽑거나 또는 하나 뽑는 거니까 그 결과값은 뭘로 처리한다? 덧셈으로 처리한다. 이해되시니? 이해되시니? 오케이. 개수 세보자. 개수 세는 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3을 0개 뽑았어. 3을 0개 뽑았어. 그러면 남아있는 2와 5를 가지고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5개 다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개의 숫자를 가지고 5개 만들기 계산해 주시면 6C5 또는 6C1이라고 해서 6개 나오겠다. 그쵸? 다시 한번 3을 하나 뽑았대. 3을 하나 뽑았대. 그러면 2랑 5를 가지고 5개 중에 하나를 뽑았으니 4개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쵸? 2개 숫자 중에서 4개 골라주면 되겠구나. 5C4 또는 5C1이니까 5종류 나오겠구나. 요 결과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덧셈으로 처리해야지. 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난다고요. 얘들아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니? 중복조합 좀 어렵다고 얘기 들었는데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신감 가지고 다음 얘기 가보자.
자, 방금까지는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정의가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쌤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 크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전개식에서 항의 종류, 항의 개수를 알려주세요 라는 문제, 또는 부정방정식에서 정수해가 몇 개 나와요? 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순서가 정해진 배열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형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파트 2에서 순서가 정해진 배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한번 보자. 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한번 갖고 와봤어.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우리 이거 사실은 외우고 있어, 그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면, 자, 세제곱이라는 걸 한번 분해해서 봐보자. 이렇게 덩어리 3개로 나눠서 a 플러스 b를 3번 곱하겠다는 얘기죠. 요 놈은 계산해봐. 우리 이거 외우고 있잖아. a 세제곱 3a 제곱 b, 그리고 3ab 제곱, 마지막 b 세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항이 4개만 나왔을까? 얘들아, 이거 봐봐. a 플러스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a랑 b 둘 중 하나고, 여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거 a랑 b 둘 중 하나, a랑 b 둘 중 하나.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한다 치면 항은 몇 개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동류항끼리 묶은 거지. 얘네들 동류항의 개수는 어떻게 세겠니? 라는 거야. 얘들아, 한번 이렇게 보자. 한번 뜯어보는 거야. a 세제곱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a 세제곱은 내가 문자를 3번 선택할 건데 a만 계속 선택한 거야. 그치? a만 3번 선택하면 a 세제곱이 나오고, a는 2번 선택하고 b는 1번 선택할게요 라면 a제곱 b가 나오고, 그럼 지금 느낌이 오시네. 선택의 문제였구나. 그치? 내가 결국 3번 선택할 건데 몇 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 중에서 3번을 선택할 건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구나? 4개구나.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2개의 문자 중에서 3번 선택할게요. 중복조합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죠. 4시 3.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구나? 4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니? 그럼 조금 복잡한 거 한번 가보자. 조금. 자, 이번엔 쌤이 좀 크게 만들어봤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항이 4개인데 그 중에서 10승할 거래. 얘들아,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구조.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봐봐. 가지수가 4개야. 문자.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4개야. 그 중에 몇 번 선택해야지? 10번 선택해야지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4종류에서 10번 선택하면 되는구나. 당연히 몰빵도 가능해. 그치? 뭐 나올 수 있어? A에 10승 나올 수 있잖아. 몰빵 가능하니까 중복조합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럼 계산해보면 14에서 1 빼 13C 10으로 계산해도 되고 13C 3으로 계산해도 돼. 편하신 거 골라 쓰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평가원 기출됐던 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 정도가 기출이 돼. 우리 할만한 거야. 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승과 x 더하기 y의 3승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구해달래. 여기서 첫 번째 구조부터 파악하자. 자, 앞에 4승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뒤에 3승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는 뭘로 처리해야지? 곱셈으로 처리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곱셈으로 처리해야지. 그래? 그럼 앞에 것만 찾아보자. 종류가 3개 있네. 항이 종류가 3개 있네. 그 중에 4개 고르면 되겠네. 3H4. 뒤에도 종류가 몇 개 있네. 2종류 있네. 그걸 3번 선택해야지. 가운데는 곱하면 돼. 하실 수 있겠죠. 항상 구조부터 바라보셔야 돼. 항상 구조부터 앞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결과 구해서 뒤에 거 결과와 곱해야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이번엔 부정방정식에서의 정수의 얘기를 한번 중복조합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부정방정식의 정수에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요런 거.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야. 그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노가다를 많이 했었어. 그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에서 정수해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런데 제한 조건이 매번 다르게 걸릴 거야. 자, 한번 예를 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주세요. 또는 자연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뜯어보자.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x, y, z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정수긴 정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안 된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요런 값들이 x, y, z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서 10을 만들 건데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10에서 0에서 0 몰빵부터 가능해서 뭐까지? 910 띵띵띵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겠죠. 이것도 선택으로 바라봐보자. 선택으로. x를 몇 개 선택하고 y를 몇 개 선택하고 z를 몇 개 선택해서 토탈 몇 개를 만들겠다? 10개를 만들겠다고 바라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중복조합 세 종류에서 10개 만들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한 조건이 바뀌었어. x, y, z가 이번엔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래. 자연수란 얘기는 1부터 시작해서 자 0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요런 값들만 된대. 그러면 어떡하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을 만들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복조합은 꼭 몰빵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잰단 말이야. 근데 몰빵은 안 된대 지금.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그래? x, y, z가 최소 하나씩은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연수니까 최소 하나씩은 갖고 시작해야 되잖아. 그쵸? 아, 하나씩 줘, 그럼. 하나씩 주고 7개만 나눠 갖자. 일단 먼저 하나씩 주고 7개만 나눠 갖자. 라고 센다면, 3개 중에 몇 개 만들기, 7개 만들기로 개수를 세워줄 수 있다고. 당신들 머릿속에 꼭 들어있어야 돼. 중복조합은 몰빵을 그 경우의 수에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제거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제한 조건 한번 보자. x, y, z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자연수인 짝수 또는 홀수를 만들어 달래. 한번 짝수 얘기부터 해볼까? 짝수 얘기부터 해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야 되는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모두 짝수였으면 좋겠대. 우리 그럼 짝수면 표현하는 방법 많이 사용하던 거 있지 않아요? 그치? 짝수면 얘를 뭐라고 바꿔버리면 될까? 2a로 바꿔버리고 2b로 바꿔버리고 멋진 말로 치환한다고 하죠. 2c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0이면 돼. 그러면 바꿔버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면 된다는 얘기야? 5면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씩 더해서 5면 된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몰빵이 가능한지 얼른 확인해봐. 몰빵 가능할까요? 몰빵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지 않니? 잘 봐봐. 자연수인 짝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시작해야 돼. 그치?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4, 6, 8 가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부터란 말이야. 그래? 그럼 얘도 1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1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1 이상이어야 되니까 하나씩 나눠주자. 하나씩 나눠줘서 2개만 나눠 갖자. 3개를 몇 개로 2개로 나눠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됐어요? 짝수 조건이 있으니까 쌤이 먼저 치환했어.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게 치환하고 그리고 몰빵이 가능한지 생각해 본 거야. 몰빵 안 되네? 제거한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엔 자연수인 홀수 만들어 달래. 근데 얘들아 봐봐. 홀 더하면 10이 되는 일은 없잖아. 쌤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 볼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3인데
x, y, z가 모두 홀수였으면 좋겠대. 자연수인 홀수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들아 홀수로 변형하는 방법 있지 않니? 우리 보통 홀수, 짝수가 나오면 2a, 2b, 2c로 잡고 홀수가 나오면 뭐라 잡으면 될까? 2a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잡죠. 그치? 또는 y도 2b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잡는데 쌤은 다 플러스 1로 잡으려고. 왜? 플러스 1로 잡으면 우리가 조금 편해져. 봐봐. 얘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 3, 5, 7, 9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내가 2a 플러스 1로 잡는 순간 이 a에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0에서 시작해서 0부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0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놈이니까 0부터 시작하도록 잡은 거지. 이해되세요? 야 치환했으니 정리하자.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10보다 작으면 된다. 3을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a, b, 2로 나눠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5면 된다. 이미 0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정리할 거 없고 3개 중에서 5개 골라내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들아 부정방정식에서도 사실은 쌤이 일부러 중복조합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바꿨어. 지금 처음 설명하면서부터 일부러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특별히 헷갈리는 거 없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실제로 평가원에서 기출됐었던 더 어려운 문제, 업그레이드 된 얘기 한 번만 해보자.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된 얘기. 자. 똑같이 부정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의 정수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래. y도 마이너스 2 이상, z도 마이너스 2 이상. 어떡하지? 우리는 0, 1, 2, 3, 4 요런 애들밖에 건드리질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만들어버려.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면 얘들아 이걸 왼쪽으로 평 넘겨봐. x 플러스 2는 0 이상이지 않겠니? 0 이상의 정수일 거야. 다시 한번 y 플러스 2도 0 이상의 정수, z 플러스 2도 0 이상의 정수겠죠. 그러면 그래 나 이걸 치환해. 얘를 x 프라임이라 놓고 요 놈을 y 프라임이라 놓고 요 놈을 z 프라임이라 놓으면 완벽해지지 않았니? x, y, z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2, y 더하기 2, z 더하기 2를 더하면 잘 봐봐. 얘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 x보다 2 큰 놈, y보다 2 큰 놈, z보다 2 큰 놈이니까 토탈 더해서 10이었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다 했어. 왜? 얘 0, 1, 2, 3 다 되고 0부터 되고 0부터 되니까 이제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3개 중에 16개 고르기로 해결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좀 변형된 것들이 나올 거야, 얘들아. 시험에서 그냥 부정방정식의 해가 나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 당신들이 훈련이 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변형이 된 채로 나올 테니 변형해서 치환해서 풀 수 있는 것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중딩 때 항상 노가다 있단 말이야. 그치? 노가다를 해야 되는 놈이 있고 오늘 배운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놈이 있어. 그거 비교 한번 해볼게. 자, 1번, 2번 쌤이 예를 한번 내봤는데 1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고요. 모두 의미 아닌 정수래. 이거 뭐야? 쌤 계속했던 중복조합 그대로 사용하란 얘기죠. 3개 중에서 6개 고를 거야. 얘는 심플한데 지금 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3z가 6이래. 첫 번째 건 개수가 똑같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번에 개수 한 놈이 3이 되어버렸네. 여기서부터는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체계적인 노가다. 실수 없는 노가다. 오케이? 그러면 자, 얘들아 우리 이거 중딩 때 많이 했었어. 이렇게 부정방정식이 나왔는데 개수가 다르면 어떤 것부터 분류하라 그랬니? 개수 큰 놈, 덩치 큰 놈부터 분류하라고. 왜? 얘는 1씩 커질 때 얘는 3, 6, 9 후크 커진단 말이야. 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지 케이스 덩어리가 크게 잡혀. 분류가 크게. 그래? 그러면 Z를 가지고 분류해보자. 자, Z가
1인 경우, 0부터 가는 건가? 0부터? 그치,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그 다음 1인 경우, 2인 경우까지 가능하겠네? 자, Z가 0이라면 이제 부정방정식 쓸 수 있어요. 잘 봐. X 더하기 Y를 해서 6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6개 만들기. 다시 한번 Z가 1이래. 그럼 요 놈을 가지고 3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3 만들기. 마지막 Z가 2래. 그럼 여기에 0이네? 필요 없네? 끝났네? X, Y 다 0, 0밖에 안 되네? 그냥 한 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한 개. 이 결과들은 얘들아 케이스 분류한 결과들은 항상 뭘로 처리한다? 덧셈으로 처리한다.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시겠죠. 이해되시니?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 좀 해놓으세요. 개수들이 모두 같은 부정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배운 새로운 도구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개수가 달라? 그럴 땐 뭘 사용해야 돼? 일단 덩어리 큰 놈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 중복조합이 가능하면 사용한다. 오케이. 하나만 더 퀴즈. 자, 머리를 조금 써보자.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나왔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 이하였으면 좋겠대. 10 이하.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다 더했는데 10 이하래. 그리고 모두 의미 아닌 정수래. 그래? 그러면 X, Y, Z 더해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10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9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8이 되는 경우 띵띵띵 1이 되는 경우 마지막 0이 되는 경우까지. 얘들아 이러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지 않니? 이러라고 낸 문제? 이거 언제 노가다 하고 있어. 그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머리를 조금만 써보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쌤이 휴지통을 마련했어. 휴지통. 그래놓고 등호를 10으로 바꿔버렸어. 휴지통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얘네 셋을 더했는데 8이 나왔어? 그럼 남아있는 휴지통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딱 10이 될까? 2를 넣어주면 10이 되겠지. 다시 한번 만약에 얘네를 다 더했는데 10이 됐어. 그럼 휴지통에 버릴 게 없네. 빵 넣으면 되잖아. 그치? 부등호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 남는 숫자는 버리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문자 4개 중에서 10개 선택하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니?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요. 지금까지 쌤 얘기하는 거 그때 문제 하나하나 푸는 건 납득이 좀 되셨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확률 통계에서 쌤이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확률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출제했을 때랑 주관식으로 출제했을 때랑 정답률 차이가 엄청나. 정답률이 훅 떨어지거든? 주관식으로 출제했을 때? 왜 그러냐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면 당신들이 풀어보고 맞춰볼 수가 있어. 답이 있네? 없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관식의 경우엔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는 꼭꼭 제발 주관식이다 생각하고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쌤은 다 지금 주관식으로 문제를 가져왔거든? 객관식으로 가져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꼭 그냥 답만 맞춰보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초반에 확률 통계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논리 구조라 그랬어. 전체 그림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건지가 중요한데 그냥 우당탕탕 풀어서 답만 맞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구조화가 맞았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예제 몇 개만 더 보실게요. 자, 4번 보자. 이제는 최근으로 넘어왔어요. 2016년 문제고요. 그쵸? 이제 막 19번에 나와 얘들아. 19번. 여기서부터 신경 좀 써줘야 돼. 자,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리고 A, B, C, D, C에다가 3D를 더한 게 10이래. 우리 방금 했던 얘기야. 그쵸? 얘는 그냥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는 없는 얘기였어. 그룹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한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하래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A, B, C에다가 3D를 더하면 10이래요. 그러면
체계적인 노가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누구를 가지고 상황 분류를 하는 게 편하겠구나? 이 D를 가지고 상황 분류를 하는 게 편하겠구나. 왜? 개수가 크잖아. 덩어리가 크잖아. 그치? 그리고 제한 조건도 이렇게 나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5 이하였으면 좋겠대. 그 얘기는 3D는 거꾸로 누구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 5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지. 그래? 3D가 5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D가 될 수 있는 건 뭐뭐 있을까? D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 가장 큰 수부터 얘기해보자. 3, 3은 9 가능할 테고, 3, 2, 6, 요거 두 개밖에 안 되겠네? 덩어리 두 개면 해볼 만하지 않니? 요 경우의 수 세고, 요 경우의 수 세서 그냥 더해주시면 되잖아. 그쵸? 해보자. 그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얼마면 될까? 자, D에 3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9만큼을 해결하고 있으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1이 되면 되겠네요. 3개의 수를 가지고 1을 만들면 되겠네.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이번엔 D에 2가 들어갔대요. 그럼 3D가 6이 됐으니 A, B, C를 더한 게 4가 되면 되겠구나. 아, 숫자 3개를 가지고 4를 만들면 되겠구나. 요 결과 두 개는 어떻게 해야지? 덧셈으로 처리해야지.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할만하시죠? 할만하시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주머니 안에 0, 2, 3,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3번 반복하셨대. 얘들아, 지금은 봐봐. 당신들이 여기서 혼란에 빠지면 안 돼. 공이 몇 개씩밖에 없어? 이 0, 2, 3, 5가 하나씩밖에 없대. 그렇다고 그냥 순열이나 그냥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씩밖에 공이 없지만 다시 넣고 꺼낼 거래. 그러면 그냥 여러 개 있는 거야. 그치?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3회 반복한다. 그 경우의 수를 세세요 라고 하면 뭘 사용해야 될까? 처음에 꺼낸 거, 두 번째 꺼낸 거, 세 번째 꺼낸 거를 자,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0, 2, 3 꺼낸 거랑 3, 2, 0 꺼낸 거랑 순서가 생기니까 원래는 중복 순열 문제였을 거야. 중복 순열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 자, 문제 그 다음 읽어보자.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할 거래요. 곱했을 때 곱한 값으로 가능한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그냥 꺼내는 경우의 수였으면 중복 순열이었을 텐데 꺼내서 곱한대. 얘들아, 곱할 건데 우리 곱할 때 있어서 2 곱하기 0이랑 0 곱하기 2가 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곱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됐다? 중복 조합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나는 0을 몇 번 꺼낼 것 같아요. 2도 몇 번 꺼낼 수 있겠지. 3도 몇 번, 5도 몇 번. 4개의 숫자들 중에 3번 꺼낼 거래요. 3번. 그럼 경우의 수 아무 생각 없이 세면 4개의 숫자 중에 3개 만들기 라고 하면 안 돼. 자, 봐봐. 여기에 0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0은 하나만 들어가도 곱하는 순간 뭐가 돼요? 0이 되잖아. 그치? 0이 2개 들어가든 1개 들어가든 상관없이 0은 하나만 들어가면 무조건 0이 돼.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0이 들어간 경우랑 들어가지 않은 경우 요렇게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죠? 0이 포함된 경우랑 포함되지 않은 경우 0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수를 안 셀 거야. 왜? 얘들아, 0이 포함되잖아? 그럼 2를 2개 뽑든 3을 3개 뽑든 5를 1개 뽑든 무조건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러니까 종류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0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세주면 되겠네? 0이 안 나왔대. 그러면 2, 3, 5 3개의 문자를 가지고 몇 번 뽑아주면 되는 거야? 3번 뽑아주면 되니까 종류수 몇 개 나올까요? 5, C, 3, 5, 4, 20, 1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 둘은 뭘로 처리하셔야 돼? 덧셈 처리하셔야 돼요. 11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이제
27번이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오늘 배운 중복조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준킬러로 지금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복조합은 이렇게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산을 하는데 계속 사용이 되잖아. 그래서 조합만을 단독으로 출제하진 않아. 그런데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단독 출제가 가능한 단원이기 때문에 얘들아, 중복조합 제대로 해놓으면 한 문제 먹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보통 3점이 아니라 4점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긴장만 가지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9월 평가원이었고요. 27번이었어. 그치? 꽤 뒷번호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0이래. 중복조합 써야지. 문제 딱 뭘 보는 순간 생각이 났어. 그리고 A, B, C는 모두 D의 배수래. 그렇다고? 그렇다고? D의 배수? 그럼 나 식으로 빨리 표현해봐야 되지 않을까? A를 이렇게 표현하자. D의 배수야? 그러면 A' 곱하기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B도 역시나 D의 배수니까 B' 곱하기 D, C도 역시나 C' 곱하기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정보를 얻었으니까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식이 자, A', B', C' 더하기 D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네. D로 묶어서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모두 D를 갖고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D는 뭐란 얘기야? D는 얘들아, D 곱하기 뭔가를 했더니 20이 나왔어? D는 20에 뭐여야 되는 거야? 약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D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4, 5, 10, 20. 조금 많네. 그치? 그런 상황이면 제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제한 조건을.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래요. 이 이상의 자연수. 그러면 일단 D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D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네들도 각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단 얘기는 자, A', B', C' 모두 1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이해되시냐? 1 이상이어야 돼. 그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될 수 있는 D 한번 생각해보자. D 먼저 1은 안 돼. 그치? 20의 약수 중에 1은 안 돼. 그럼 될 수 있는 거 누구부터 써볼까? 자, 2 가능하겠네. 2. 그쵸? 2 가능하고 4 가능할까?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5 가능하고 자, 그 다음 2, 4, 5 지나가서 그 다음 약수 뭐 있어? 10 있잖아. 10이 되는 순간 얘들아, 여기 10이 되는 순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얘 각각들 1보다 크다며.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3개밖에 없다. 다 했어. 마무리만 하자. D가 2래요. 그러면 요 놈 값이 10이어야 하고, 그렇단 얘기는 A', B', C'을 더한 건 9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씩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6으로 바꿔서 3개를 가지고 6개 만들기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 다시 한번. 자, D가 4래. 그러면 요 놈들 값이 5가 되면 되고요. A', B', C'의 값의 합이 4가 되면 되시겠네? 그런데 각각 1은 가져가야 된다고 했으니 3개 나눠주고 나면 하나 남겠죠? 오케이. 3개 가지고 하나 만들기. 마지막. 자, D가 5래. 그러면 요 놈들 더해서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그치? 얘들아, A', B', C'을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3이면 되는 거네? 그러면 하나씩 주고 나면 끝 아닐까? 끝?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개다? 하나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뭘로 처리하셔야 될까? 덧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쌤이 정리했던, 자, 아까 쌤이 유형을 크게 3개로 나눴었단 말이야. 그쵸? 유형을 어디까지 가야 되나?
유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어. 중복조합에서 유형을 세 개로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자,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 부정방정식의 정수에까지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어서 파트 2에서 순서가 정해진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연습해 볼 만한 문제들, 당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없는 것들, 바로 중복조합임을 보여주지 않는 놈들을 좀 같이 다뤄볼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 오시기 전까지 요 앞에 두 얘기랑 중복조합의 정의에 관한 얘기를 좀 연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항상 논리 구조부터 짜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우리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